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이제 호주 주식 기업 분석을 할 텐데요. 5가지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테이퍼링의 염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가,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트레저리 와인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와인을 생산하는 회사고, 고급 브랜드의 와인을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모든 대륙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일단 주가는 오름세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업이 주가가 최근에 어려웠던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산 시설 및 공급 라인의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기업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어려웠던 공급 라인이 회복이 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 가운데서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트래블 리테일 같이 관광객들이 와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락다운에 인한 영향이며, 락다운이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메리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유럽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 트래블 리테일 쪽은 회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살짝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에비타상의 이익이나 NPAT나 ROC가 모든 값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코간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코간이라는 기업은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배송업체, 그리고 매우 값싸고 좋은 가전제품, TV, 컴퓨터, 오디오 이런 쪽을 판매하는 회사인 걸 아실 텐데요. 이 기업은 제가 전부터 조금 좋아하는 기업으로서 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여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에비타상으로 23%나 증가한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Gross sale grew by more than 52%. 세일 자체, 매출액 자체도 52%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서 현재 주가가 내려갔을 때 기업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현재 델타 바이러스가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테이퍼링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웨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호주의 청소업체인데요. 그냥 단순한 청소업체가 아니고 정말 대단하게 큰 청소업체로서 시가총액이 5조나 되는 회사입니다. 이 청소 회사를 왜 들고 나왔냐?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매출액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넷 레비뉴도 4% 증가하고 에비타, MPAT,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리고 배당금까지 모두 다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펀드멘탈이 좋은 회사라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립지에 관련된 것들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매립지에 관련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내고 승인도 받아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플라스틱하고 유리 재활용에 관련한 그런 밸류 체인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을 관련한 재처리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밸류게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적 ESG 경영을 하는 회사로서 추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 웨이스트 서비스, 인더스트리얼리 웨이스트 서비스, 리커드 웨이스트 서비스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피셔 페이켈 헬스 케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엄청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호흡기 질환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요. 바이오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 의료기기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보이실 것 같아서 이 피셔 페이켈 헬스케어 그룹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이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퍼레이팅 레비뉴가 56% 증가했고요. 넷 프로핏 애프터 텍스가 82%나 증가한 상황. 그에 따라 배당금 또한 38%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과 좋은 섹터, 의료기기 쪽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주목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매출이 76%를 차지하고 홈케어 매출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BHP 그룹이라는 호주의 유명한 광산 회사인데요. 이 기업은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죠. 호주의 AX에서 시가총액의 탑 안에 드는 131조짜리의 대기업입니다. 이 대기업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급락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고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비타 상으로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69%, 91% 에비타 상의 개선, 이런 것들의 배경 속에는 채광석 가격의 급등이 있었고요. 채광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업 매출 증대로 인한 그런 수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이런 스트롱 어닝 딜리버리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채광석이 26조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구리가 8.5조, 그 다음 석유가 2.3조로서 석유와 석탄 쪽이 비교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된 산업은 채광석과 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채광석 구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좋게 보고 있냐면은 세계 각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을 때 인프라에 이제 개선을 많이 시키겠죠. 도로나 항만이나. 그랬을 때 이 철광석이나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이 BHP 그룹의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안 좋은 점은 석유하고 석탄입니다. 석유하고 석탄은 일단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펀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서히 발을 빼고 있거든요. 발을 빼서 태양광이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소가 아닌 석탄 석유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이 점은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석탄 석유가 이 기업의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또한 굉장히 이 기업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의 니켈 니켈 생산에 관련된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 사업 분야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을 보고 철광석, 구리, 니켈을 보고
좋은 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우드사이드라는 오일 기업, 오일을 생산하는 기업과 멀저를 했습니다. 멀저는 인수합병을 얘기하는데요.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BHP 그룹이 추구하는 게 뭐 석유 생산을 효율화시키고 자본을 효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살짝 아쉽습니다. 제 기준으로서는 굳이 석유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물론 석유를 계속 생산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친환경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이 상황 속에서 우드사이드의 인수 합병을 했으면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인수 합병을 통해서 시장이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합병이 이 기업에 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석유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호주 증시에서 아주 큰 에너지 기업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드사이드라는 기업을 키워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2M 밀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A2M 밀크는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회사, 분유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5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식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또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 특이한 행보가 있습니다. BHP 그룹과 같이 합병을 한 상황인데요. 메트라 벨리 밀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라 밀크는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고 이 회사의 지분 75%를 A2M 밀크가 2천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인수를 했고요. 이 점을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A2M 밀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만 있다면 현재 A2M 밀크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 2021년도 호주 주식 기업 정보로 찾아뵀었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볼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